안녕하세요.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신채연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의 2021년 기후상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의 온도가 평균 1도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1도의 영향은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구는 이 1도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수많은 이상 자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빨리 녹으면서 바다 수면이 상승하고 키리바시와 같은 섬 나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처의 일본과 필리핀 등 아시아의 섬 나라들도 매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남극과 북극의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태양 광선을 반사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지구의 온도를 더 빨리 상승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조너선 본버 브리스톨 빙하 센터장은 현재 해수면 상승 속도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고 있다며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상승폭이 2100년에는 2m를 넘어설 것이고 전 세계 6억 3천만 인구가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또 다른 원인은 대부분 인재로 발생합니다. 기업의 화석연료 과잉 사용, 가정의 전력 과잉 사용, 사람들의 육류 과잉 섭취 등을 큰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의식주 모든 것이 지구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지구에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보면 사하라 사막에 내리는 눈, 북미 대륙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 유럽과 중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54.4도까지 치솟은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등 이례적인 자연현상들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여름 폭염, 집중호우, 따뜻한 겨울, 더 강력해지는 태풍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는 한국은 연간 6억 1,100만 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이로희 기자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의 온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 수온이 1도 오르는 건 육상의 기온 5도에서 10도 이상 오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 바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36년 동안 바다의 수온이 평균 2도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 바다는 미역과 감태 그리고 그에 의존하는 생명들의 생태계가 그 자취를 잃었습니다. 또 최근 제주 바다에서 스쿠버를 하다 보면 동남아시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열대성 어종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주 바닷속 물고기 170여 종 가운데 확인 기록된 아열대 어종이 수만 87종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이 2019년 발행한 수산 분야 기후변화 평가 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근의 연평균 표층 소원은 지난 50년간 1.23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동해에서는 명태가 사라졌고 오징어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잡히던 많은 어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제주 특산물이던 자리돔과 방어 등은 제주를 떠나 남해와 동해에서 더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온 상승으로 기존 생태계의 어종 생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주의 갯녹음 현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이란 바닷속에서 해조류들이 자라지 못하는 현상으로 해조류가 사라져 바다가 황폐해진다는 점에서 바닷속 사막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녹색연합이 최근 2달 동안 제주 지역의 조간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 97개 해안마을의 조간대에서 이 갯녹음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제주 바다의 8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닷속에서 확인되던 이 갯녹음 현상이 점차 연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해안 가까이에서도 갯녹음 현상으로 인한 백화 현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강희원입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생활이 더 편리해짐에 따른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쓰레기의 양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 음식 주문 거래액은 2019년 9조 7천억 원, 2020년 17조 4천억 원으로 배달 음식 주문 거래액이 약 78.6%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배달 음식의 포장재로 쓰이는 플라스틱의 양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는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선별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2019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녹색연합은 2020년 음식 배달 서비스에 따른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루 평균 830만 개 이상 발생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온 쓰레기는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회용 컵들의 재활용률은 플라스틱이 약 5%, 종이컵이 약 1%이고 대부분이 매립되거나 태워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나와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환경호르몬과 화학물질은 주변 생물들의 모습을 기형적으로 변화시키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태평양에는 약 5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섬들이 있고, 그 쓰레기 섬 근처에는 몸이 기형적이고 변식 능력에 문제가 있는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 해양 생물들을 먹는 인간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권우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세계기후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중 하나로, 이날 회의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구온도 1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도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름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선풍기보다는 손부채를 이용해 더위를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에어컨 사용보단 덥겠지만 전세계 가정과 사무실이 일일 1시간만 에어컨 사용을 줄인다면 지구온도 1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겨울 난방 온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난방이라 함은 석유나 가스 등을 연료로 태움으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입니다. 여기에 내복을 입으면 약 24도에서 25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습도도 적당히 조절됩니다. 감기 예방 효과도 따라옵니다. 네 번째로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고기보다는 야채 위주로 식생활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20년보다 짧은 시간에 지구온도 1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누리 중학생 기자단 기자 김도현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올바르게 선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물로 헹궈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체와랍을 그리고 뚜껑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캔류는 철과 알루미늄으로 나눕니다. 보통은 두 재질을 구별하지 않고 버리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캔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 등을 배출할 때는 꼭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해야만 안전합니다. 유리병을 배출할 때는 병뚜껑을 제거한 뒤 병 안까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합니다. 이때 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유리병이 깨졌다면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유리뚜껑, 크리스탈 유리 제품, 유독물 병 등은 유리병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수 규격 마다에 배출해야 합니다. 종이류와 종이팩은 따로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종이류는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상자, 종이봉투, 신문 등을 말하며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 등과 같이 양면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 막으로 코팅하여 액체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책자나 노트의 플라스틱, 스프링 같은 다른 재질 부분을 꼭 분리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들을 올바르게 선처리한다면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상승할 것이고 환경에 주는 피해는 줄어들 것입니다. 안양시 중학생기자단 이현경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챌린지와 플로깅을 추천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주변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주로 지인을 태그하는 방식의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개인 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내 챌린지, 남은 재료를 활용해 요리하기, 옷 수선하기, 휴지 대신 손수건 이용하기,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플라스틱 빨대와 숟가락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바다 운동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만이 아는 쓰레기 최소화 방법이 있다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환경보호 방법으로 여러분은 혹시 플로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플로깅은 줍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걷거나 뛰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운동은 SNS에서 챌린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주변에 전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